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약간 따로 움직였습니다. 따로 국밥 같아요. 따로 국밥.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중에 오전장에 마이너스 한 2,500격 정도 매도가 나왔다가 장중에 플러스 한 380계약, 400계약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3,000계약 가까운 장중에 변동성이 나왔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장중에 외국인 기준으로 2,400억 정도 매도를 극점 찍고, 종가상으로는 살짝 아주 조금 반등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70억 정도 매도를 시작해서 600억 가까운 매수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기관도 역시 1,000억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약간 따로 움직였죠. 기관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모멘텀에 민감해요. 정책적인 부분에도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미리 예고를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책적인 발표가 있고, 정책적인 발표의 내용하고 오늘 아침 브리핑에도, 그리고 어제 마감 이슈 부분에도 분석을 미리 해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이슈에 수급 들어오는 거 말하면 오늘 마크로제는 장중에 상한가로 정가상으로도 상한가로 마감됐고, 그 다음에 5G,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의료정보 데이터, 스마트 그리드 하나가 아니라 향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밀어붙일 것인가, 미리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2000년도에 IT 버블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신용카드 대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느낌 부분은 뭐냐면, 양적 완화 2007년도에 진행을 했을 때 바로 시장에서 양적 완화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진행할 때 그때마다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왔냐면,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 나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건데 그건 어떻게 고민할 거냐.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하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죠. 물론 100개가 창업을 했을 때 100개가 다 성공하면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그 우버, 손정희 씨, 그 다음에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부분들에서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중국에서 AI에 어마어마한 투자.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조업이 물론 좋습니다. 제조업은 기본 캐시카우 부분들에 탄탄한 역할 부분들을 하니까. 근데 현재 이러한 제조업 부분들이 만약에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됐을 때 3D 프린터라든지 인공 장기, 한 단계 뭔가 변화되는 스마트 그리드, 아니면 IoT, 5G 이렇게 새로운 산업군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기존 산업군만 주도를 계속 고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있는 제조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캐시카우인데, 향후에 먹거리 부분에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진행될 때 어떤 주도권 부분들 일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만한 역량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게 저는 궁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보면 IT 버블 부분들의 어떤 휴유증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간 펀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자금, 그 다음에 민간 자금, 규제 완화, 다양하게 이제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정책 플레이 부분들이 진행을 하죠. 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 중에 초대형 IB 그 부분도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 한쪽 편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규제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도로폭을 일단 넓혀놓고, 도로폭을 넓혀놔야지 차량 물동량 부분들이 계속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그 작업 부분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어제 큰 그림 1.0 버전, 4차 산업혁명의 1.0 버전 부분들은, 자, 우리가 이런 사업 부분들, 이런 식의 방향 부분들로 언제까지 결과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5G를 빨리 진행하는 인프라 부분들을 빨리 결정한 것은 아주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돼야지 나머지 따라가는 산업군 자체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가이드라인 딱 잡아놨죠. 이제 여기 이제 우리는 이쪽 부분으로 도로를 설계를 하고 밀어붙일 거야. 물동량 부분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투자할 자금 들어오고 나는 이 이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모멘텀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없잖아요.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죠? 외국인들 올해 코스닥 주식을 거의 한 3조 원 정도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금액 이상 이미 매집 부분들을 좀 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코스닥에서 거의 한 14% 정도의 장악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코스피는 30% 이상의 장악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미리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코스닥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어제 정책적인 부분에 어떤 향후의 기대감 부분도 올라갈 수 있는 KMW, 그 다음에 뭐 에이스테크, 이쪽 뭐 자율주행, 그 5G, 이노와이어스, 이런 종목군들은 5G 관련된 종목군, 연관성 있는 종목군. 그 다음에 마크로제는 유전자 진단 관련된, 뭐 테라니텍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인공지능, 다 지금 각자 계속 이쪽에 연관성 있는 종목군만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크로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신라젠도 장중에 6%인가요? 장중에 8%까지 올라왔네요. 장중에 8.5%까지 고까지 찍고 마이너스 2.8%. 계속 뭔가를 위아래로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변동폭이 저기도 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단타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가 저기에 뭐 집중되는 그런 느낌 부분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두더지 파동이 아니라 변두리 파동인 거죠. 신라젠 여기서 다시 15만원 가도 관심이 없어요. 왜? 이건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주도주군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체인지 되겠죠. 마크로젠의 상한가라고 하면서 정책적인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연관성, 물론 신라젠도 어느 정도 연관성 부분들 한다고 하면 신약 개발이나 이쪽 부분에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기존의 상승 파동 부분들 키웠던 종목군이니까 1순위가 2순위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관심권을 계속적으로 키우실 부분들은 뭐다? 마크로젠의 상한가라도 제2의 신라젠 파동 부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분석 부분 해드렸던 그 기억나시죠? 제2의 신라젠도 한번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는 별로 관심 주지 마시고 종목군에 계속적인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물론 신용장고 다음 주 정도 되면 10조 넘어갈 겁니다. 10조 넘어가기 때문에 레버리지 부분만 완급 조절 부분 하시고, 어제 그 회의 이후에 이제 각 부처별로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향후 진행할 방향 부분들에도 업그레이드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에 그냥 뭡니까 4차 산업혁명 부분에 나왔던 대부분 내용들이긴 합니다. 5G, 뭐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뭐 자율주행. 그런데 여기에서 전에하고 틀린던 부분들은 인프라, 가장 이 산업군의 핵심적인 역할 부분들을 하고, 산업군의 업그레이드 부분들 가장 강력한 역할 부분들을 하는 인프라가 2019년도 3월까지, 그러니까 평창 이후부터 뭐가 되나요? 세팅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설치 부분들 들어가고 조율 부분들 하면서 13년, 1년 반, 1년 4개월, 5개월 정도 되면 5G의 전국망, 그리고 별도로 IoT망이 그 통신사에서도 IoT망 부분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별도로 IoT망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그 산업 근반 부분들의 어떤 그 뭡니까 동맥, 우리가 예전에 고속도로를 뚫는 것처럼 통신 쪽에서도 다양한 통신 수단 부분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여러 산업군 자체가 통신 인프라가 되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산업군 속도가 빨라지겠죠. 의료정보 데이터 저건 정말 저도 잘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유전자 진단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규제 부분에서 없던 법률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라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법적인 부분들의 네거티브, 전체적으로 뭡니까 어느 정도 선만 넘었지 않으면 다 통과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규제를 일단 문구를 좀 열어놓으면서 강력한 드라이브 부분들을 거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미국의 아마존, 이 회사들이 커 나가는 부분들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네이버가 그래도 해외 측면에서는 카카오보다 낫죠. 카카오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뭐 장악을 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남미, 유럽 쪽 일부에서도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게임 관련주도 계속 코멘트를 드렸죠. 게임 관련주들이 움직임 자체가, 실적 관련된 부분하고 기대가 함께, 기존에 뭡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실적은 아니에요. 그냥 성장에 대한 기대감 뿐이에요. 근데 실적도 어느 정도 되면서 그 다음에 기대감 부분도 커지는 섹터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섹터도 있지만 거기에 실적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게임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넷마블 게임스 지금 해외 텔레그램 공지에 지금 팟빵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의 공지에 텔레그램 주소에 텔레그램 들어오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그 넷마블 게임즈 순위 iOS에서 어느 정도 순위 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보내드렸죠. 그래서 오늘 급등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목군이 움직일 때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그 성장성만 가지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최근에 신라젠 관련된 섹터 부분들이 그런 성향 부분들이죠. 근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본 캐시카우가 되면서 이게 플러스 알파 성장성 부분들이 부각되는 그런 쌍두마차가 되면 시장의 질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쪽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실적 개방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백업 베이스가 있고 정부 정책에서도 보면 그 야간에 청소년들 게임 못하는 부분에 어떤 규제 부분들 조금씩 풀어지는 방향 부분으로 가고 있고 해외 쪽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리티컬이라는 게임 아침 브리핑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게임비력 컴투스가 글로벌 런칭했는데 3천만 다운로드 진행하면서 하나의 신작 부분도 중국 시장에 뺏겼던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블루홀 서비스도 보면 블루홀 서비스는 중국이 이제 이번 달이죠. 정상회담 부분들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주국의 유상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요즘 많이 뺏겼죠. 다시 중국 시장의 진출 부분들 하면서 마켓 점유율을 올리는 하나의 그런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신라젠 파동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포인트 부분하고 게임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4차 산업혁명 효연에 관련된 부분들 동영상 부분들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5G,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그리드, 의료정보 데이터, 여기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정책적인 부분에서 통로가 1차선에서 3차선, 5차선으로 확장했고 이 5차선이 확장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모험자본, 혁신자본, 모험자본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초대형 IB에서 기업금융 관련된 자금 부분들이 들어갈 것이고 오늘 또 뭐 하나가 통과됐어요. 그것을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주말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특화된 자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조건 그 중소기업에만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있어요.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 오늘 통과된 거 있는데 그 부분은 주말에 또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제 방송 부분들 A 주시하셨던 분들은 오늘 반등 파동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괜찮은 수익 부분이 나왔지 않을까 하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나 이슈 부분들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송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팟빵의 이슈변의 주식 뉴스광장 그 구독하기 하고 개인 설정 부분들 들어가시면 알람 기능 부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알람 기능 부분들 설정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댓글에 그 개인 연락처 개인 리딩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질문 주신 분인데 그냥 댓글로 방송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 리딩 부분들은 되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뭐 강연회라든지 그 다음 별도로 제가 구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텔레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방송 통해 가지고 별도로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크로제나 이제 관련 종목군들 특히 KMW 같은 경우는 10%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고, 장중 브리핑 할 때 마크로제나 16%, 17%대 코멘트를 좀 드렸죠. 주도주의 변화 부분들, 대형주 라인도 지금 주도주가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발대 보내도 괜찮아요. 선발대 보내도 괜찮은데 베인으로 많이 들어가시지 마세요. 거기는 선보심 동시 만기 부분들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감 브리핑 부분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주간 총정리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정리되는 대로 다시 녹화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금일 이슈변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